자, 지역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요, 광역 단위로 해서 해당 지역 고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중학교 과정까지 포함한 지원 자격을 두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한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지원을 원하시고 거주 지역 대학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선발하자고 한다면 모집 요강을 통해서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사항입니다. 2022학년 대입에서는 거점 국립대,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만도 4,000명이 넘는 인원을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강원대나 전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전형, 수시 지역인재 전형 규모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경북대의 경우에는 300명대에서 2022학년에는 수시에서만 532명을 선발하는 증가폭이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대라든가 전북대 역시 전년도보다 지역인재 전형의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여기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전남대의 경우는 감소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거점 국립대 안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원대도 규모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수시에서만 선발하던 지역인재 전형을 2022에서는 정시로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이외에도 지역 일반 국립대나 사립대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 대학은 정시에서도 지역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전체 지역인재 전형 규모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이런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는 우리 지방학생들에게, 각 지역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지원 전략 수립의 주요한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제한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형보다는 경쟁률이라든가 합격 결과 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의예, 치의예, 수의예, 약학, 한의학과 등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국 대상 지역의 대학보다 지역인재 전형 안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률 등이 좀 낮아질 수 있고요. 또 일부 전형에서는 일부 대학 일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전국 대상이 일반 전형보다 좀 완화시켜서 적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 전략의 하나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이후 지원 전략 구성에 유의하시면서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자, 요건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강원대, 전남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대학의 증가폭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경북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남대 인원의 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거점 국립대 안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강원대는 정시로까지 인원을 확대했다는 측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들입니다.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를 만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나 또는 종합을 통해서 면접을 일부 단계별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서 선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강원대의 경우 올해 좀 유의 깊게 볼 내용이 지난해는 같은 교과 전형 안에서 지역인재 전형과 전국 대상의 일반 전형이 동시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역인재 전형과 일반인 전형, 전국 지역의 일반 전형이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학과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되는 내용을 보이고 있으니까 강원 지역 학생들은 그 지역 전형 안에서 지원 전략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고민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상지대학교입니다. 한의대에서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선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교대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 강원교육인재에서 지난해 14등급에서 12등급으로 조금 강화시켰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최저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최저 충족할 수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강의 결과를 좀 들여다보면 강간교육인재에서 꽤 많은 학생들이 충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준비를 잘 해왔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지원 전략을 구성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전 지역 대학들입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일부 대학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경북, 부산, 울산 지역 대학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역 인재 전형을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광주교대입니다. 조금 특이했었는데요. 종합전형 안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3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인원수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전형 요소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시행계획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은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하고요. 학교장애 확인을 받은 다음 전라남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지원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학금이 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졸업 후에는 대신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것도 유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주인재와 전남인재는 용어 그대로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 자격을 주고 있다는 거 조금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대학교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정시를 확대했고요. 춘천교대 인원 배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 백석대 같은 경우는 실기 실적 전형에서 포함시켜서 실기로도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른기의 통합 특별 전형에 관한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고른기의 특별 전형은 통합 특별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개별 지원 자격 중에서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선정해서 학생들을 통합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 통합 전형의 자격 기준은 대학마다 자율성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수시 모집에서 앞의 전형과는 다른 수시 모집에서 모든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을 좀 보면요.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1,678명 대폭 증가해서 6,372명을 선발합니다. 아주 주요한 지원 전략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학생부 교과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이것 또한 특징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지방권 대학에서도 고른기의 통합 전형을 대거 신설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 거점 공립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여전히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에는 이렇게 농어촌 학생을 지원 자격에 포함시킨 대학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또한 지원에 있어서의 고려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전형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입니다. 교과 종합 다양하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전형 방법 또한 서류 100이나 교과와 면접을 함께 또는 서류와 학생부 교과를 함께 본다거나 단계별을 통해서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국가보훈을 기본으로 하여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포함하고 있고요. 꽤 많은 대학들이 농어촌 전형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대학을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서류 100이나 단계별 면접 전형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과 면접을 한꺼번에 또는 서류 100, 학생부 100으로도 선발을 합니다. 지원 자격 앞에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국가보훈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지원 자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면접을 일부 포함하는 대학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지원 자격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입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전남 지역의 대학들은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면접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군산대학교는 농어촌과 만학도 전형만으로 지원 자격을 묻고 있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런 통합 전형을 지원하실 때에는
본인의 지원 자격에 어디에 해당이 되고 그 지원 자격을 해당 대학이 포함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고른기의 특별 전형은 다양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어느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또 다양한 전형 유형을 갖고 있는 만큼 본인에게 교과가 유리한지 또는 종합 전형이 필요한지 또는 유리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대학별 환산 방식이나 전형 요소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 요소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반 전형 지원과 함께 맞물려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구성하실지를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전략을 구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올해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기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